네, 유튜브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에 접속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혹시 로그인이 안 돼 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저처럼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어, 내 이름이나 또는 별명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아니면 또 사람 모양으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정이 뭘로 이렇게 별명이 되어 있다든가 내 이름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옆에 보시면 여기 만들기 있습니다. 얘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요. 익스플로러로 들어오셨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다운로드 한다든가 업로드하는 그런 모양으로 아이콘 모양이 되어 있고 저는 크롬으로 접속을 했더니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에서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 업로드가 있어요. 얘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유튜버들이 왜 실시간으로 그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하는 건데, 자, 얘는 약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조건이 만족하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을 해서 내 유튜브에 그러니까 내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 밑에 보면 올릴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파일 선택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 위에 업로드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된 모양을 이미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어떤 영상을 올릴 건지 물어보죠. 자, 우리는 바탕화면에서 영상 작업이라고 해놨던 거 있었나요? 영상 작업. 아니면 지난번에 오늘의 날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선생님 만드신 거.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선택을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거 보였나요? 얘밖에 없네요. 자,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진행이 아직 안 됐다. 그럼 말씀하세요. 제가 채팅창을 한번 열어놔야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일단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만약에 유튜브를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영상을 선택해서 본다고 하면 그 전 제목이 나와 있죠. 맨 처음에 그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의 날씨라고 했는데요. 여기 영상을 꼭 이 영상이 아니시라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오늘의 날씨라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붙이려면 여기다 쓰시면 되죠. 어떤 영상이다. 뭐 이렇게요. 저는 그냥 파워 디렉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디렉터로 만든 영상 실습 업로드하기 네, 이렇게 됐습니다. 파워 디렉터로 만든 영상 업로드하기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영상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시면 되죠. 그죠? 여기다 자세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다면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영상에 화면이 그러니까 선택된 어떤 화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처음에 보여진 이게 메인 화면처럼 이렇게 딱 뜨는 거 있죠. 처음 접속하기 전에 보여주는 그 화면을 이곳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영상이 나오게 하고 싶어. 아니면 이 영상으로 첫 메인 페이지를 영상의 첫 페이지를 얘로 하고 싶으면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미리 보기 업로드다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셔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첫 화면이 이 원하는 선택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이제 아동용이냐 아니냐 시청자층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시청자층은 아동용으로 할 때는 광고를 달 수가 없고요. 아동용이 아닐 때는 혹시 어떤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400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얘가 노출 횟수가 뭐 1000회 이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충족이 됐을 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여기다가 광고를 달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 그때 만약에 제가 올린 이 영상이 아동용이라면 여기다 광고는 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동용이 아닙니다 하면 광고는 무작위로 성인용 할 것 없이 무작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동용일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용이 아닐 경우에는 광고를 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연령을 제한해서 여기서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효 프로모션, 태그, 자막 등 이런 거 있죠. 자세히 여기 누르셔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태그가 있죠. 태그는 이제 샵 이렇게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샵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샵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샵 파워 디렉터 이렇게 만약에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아나운서 쭉 썼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찾을 때 만약에 강아지에 대한 영상을 찾는다 그러면 강아지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때 이걸 해시태그라고 하는데요. 샵이 붙은 거를 이 해시태그가 그 검색어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누가 거기다 날씨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영상이 여기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런 태그라는 것은 그렇게 내 영상에 대한 잘 노출되기 위해서 쓰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많이 자세하게 쓸수록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선생님께서 선택사항이에요. 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여기 뭐 댓글을 허용할 건지, 댓글은 못 쓰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여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자, 오른쪽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동영상 링크라고 이게 나와 있죠. 아직 올리기 전이지만 제가 선생님 유튜브에 녹화 파일을 올릴 때 그 먼저 아직 올려지기를 전에 여기서 이렇게 복사해서 카톡방에다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지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이 웹사이트에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카톡방이나 아니면 다른 SNS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다음 합니다. 자, 다음. 그럼 위에 보면 단계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막, 여기 동영상 요소, 별 내용 별로 없죠? 그럼 다음 합니다. 다음 누르시면 돼요. 검토. 여기서 저작권에 대한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근데 저작권에 발견된 문제가 없다. 그럼 또 다음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개 상태에 대해서 나와요. 자, 비공개는 보통 나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비공개를 선택하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나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공개라고 하면 제가 이 주소 이 링크를 준 사람들하고 나하고 준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은 보통 모든 사람이 많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보통 노출 횟수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공개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올리신 게 혹시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거의 노출 안 돼요. 워낙
이제 파워 유튜버들이 많아서 올린 게 더 먼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먼저 뜨기 때문에 지금은 잘 노출이 안 되니까 일단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서 삭제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게시를 합니다. 게시를 하게 되면 영상이 짧아서 금방 올라갈 거예요. 벌써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때 카카오톡으로 선택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게시도 할 수 있고 이 링크를 복사해서 그냥 원하는 곳에 SNS 계정이잖아요.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SNS 계정이 굉장히 많죠. 트위터라든가 무슨 뭐 인스타라든가 뭐 굉장히 많겠죠. 이런 데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닫기 하겠습니다. 닫기를 하게 되면 일단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창이 너무 크게 되네요. 왼쪽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올린 영상이 여기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영상이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이 보이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만약에 제목이라든가 아까 공개 여부라든가 이런 걸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채널 콘텐츠에서 옆에 보면 여기 점점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면 제목 및 설명 수정이라고 나오죠. 여기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올리셨을 때의 제목, 그 다음에 설명 여기서 고칠 수가 있어요.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이 점점점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공개 여부는 여기서 공개해서 다시 고칠 수가 있겠죠. 비공개로 할 거야. 그럼 비공개. 일부 공개를 할 거야. 일부 공개. 공개를 할 거야. 그럼 공개. 이렇게 여기서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나는 이 영상은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자, 여기서 완전 삭제라고 있네요. 자, 우리 이거 삭제 다시 합니다, 선생님. 자, 삭제 누릅니다. 그러면 삭제된 영상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완전 삭제 해주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던 게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저 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그거 확인할 걸 그랬네요. 확인 안 했네요, 선생님. 그죠? 유튜브에 올라간 거 확인 안 했어요. 근데 어차피 다시 올려서 복습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아니면 맨 위에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바로 떴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여기 스튜디오로 떴는지 채널로 떴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맨 위에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복습 삼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자, 위에 내 이름 바로 옆에 이렇게 생긴 만들기 들어가셔서 다시 동영상 업로드 합니다. 자, 업로드하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창을 좀 작게 했습니다. 창을 이렇게 작게를 하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여기 영상 작업이 여기 오늘의 날씨도 있고 영상 작업이 있네요. 자, 오늘의 날씨를 선생님 다시 여기다 올리고 싶어요. 아까는 파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창이 작게 돼 있을 때는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다른 폴더에 올릴 영상이 보이면 그냥 끌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또 업로드가 이렇게 동일하게 됩니다. 자,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자, 올려봅니다. 자, 오늘의 날씨라고 수정을 하려면 수정을 하시고 자, 설명은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안 넣으시려면 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다 생성이 안 돼도 만약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 중에 하나로 적당하게 메인 페이지로 처음 페이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선택해도 되고 안 선택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시청자층 고르시면 되죠. 자,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저는 주로 아동용이 아닙니다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너무 쉽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개 또는 일부 공개 아무거나
하신 다음에 게시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립니다.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닫기를 하겠습니다. X를. 자, 이렇게 닫기를 합니다. 자,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제가 만약에 삭제를 하겠다. 그럼 항상 이 점점점에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삭제. 그럼 이 화면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먼저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에 자, 일단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얘를 올려진 영상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유튜브에서 보기 얘가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에서 보기. 또는 여기서 선택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유튜브에서 보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 만드는 건데 밑에 보면은 자, 얘는 영상이 좋아요 하면 누르는 거고 싫어요 하면 누르는 거고 이 공유를 딱 누르면 여기 주소가 나오죠, 항상.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그다음에 원하는 SNS에다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여기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내가 올렸던 영상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항상 유튜브에 접속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자, 선생님 성함 또는 별명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여기에 내 채널이라고 있죠. 내 채널. 자, 내 채널을 클릭을 합니다. 내 채널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항상 동영상 관리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요. 내 이름에서 다시 한번 내 이름에서 내 채널을 선택을 합니다. 내 채널을 선택을 하면 여기 동영상 관리라고 있습니다. 동영상 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에 올렸던 이 유튜브 스튜디오가 실행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올렸던 이거 녹화 파일 올린 거예요. 자, 저는 유튜브를 뭐 잘 하진 않는데 그냥 수업 때문에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오늘 올라온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실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클릭해서 그래서 예, 왼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영상을 봤어요. 자, 이렇게 보고 제가 멈췄습니다. 얘를 멈추고 자, 제가 뒤로 버튼을 눌러도 되고 이 창을 닫고 아까 영상으로 가도 되죠. 자, 저는 선생님 여기 일단 얘를 닫고 이렇게 닫았어요. 닫고 여기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서 제 이름을 선택을 하고 내 채널로 가서 내 채널로 갔습니다. 자, 내 채널로 가서 동영상 관리로 갑니다. 이렇게 동영상 관리. 자, 동영상 관리를 가고 그리고 올려진 영상을 여기서 수정 삭제 또는 공개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죠?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분석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현재 내가 시청자층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댓글, 자막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는 이렇게 올리면 되시고 근데 지금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아시겠죠? 자, 오늘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저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 먼저 들어오신 선생님들과 5분 기다렸다가 그냥 바로 진행했습니다. 자, 일단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줌을, 줌을 PC로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줌을 지금 저희는 이제 PC로 또 입장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네, 폰으로 해도 되는데. 폰으로 저걸 할 거니까요. 그 실습을 할 거니까요.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강의실 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십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시고요. 우리 이윤장 선생님은 PC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계시면 되겠죠. 자, PC로 줌 접속하는 방법을 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줌을 접속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저랑 따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나가기 했다가 다시 한번 PC로 줌을 들어오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줌어스라고 쓰겠습니다. 줌어스. 왜냐면 이제 여기서 PC가 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줌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치를 할 거예요. 줌어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메뉴의 상단에 뭐 이렇게 줌 뭐 이렇게 어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자,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줌 사이트예요. 우리가 줌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줌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요금 및 가격 책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요금 및 가격 책정. 줌을 PC로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폰으로 접속하신 선생님들만 지금 참고하셔서 PC에다가 줌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요금제 가격 책정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를 선택하시면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줌에 접속을 하시고 요금 및 가격 책정으로 들어가셔서 밑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 클라이언트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페이 클라이언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셔서 상단에 자,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엔 64비트 클라이언트 이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32비트니까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여기 접속에 대해서 얘가 나타납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 받는 거 보이시죠? 그죠? 다운로드 받으시면 얘를 열기 하셔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열기를 하셔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일단 설치를 다음 말고 혹시 다음 누르라 그러면 다음 누르셔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줌 아이콘이 이렇게 생겨요. 얘가 하나 생깁니다. 얘가 생깁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설치하시는 동안.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이 부분 PC에다가 실행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접속하시면서 잘 설치가 안 되신다든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혹시 신한숙 선생님 설치 다 되셨나요? 혹시? 선생님 말씀이 없으세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줌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는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돌아가기로 나가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 줌을 접속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있다가 나가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PC로 얘를 더블 클릭을 하고 이 줌을 더블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참가를 선택을 하십니다. 요거 참가 있죠. 저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여기 새 회의 참가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참가라고 나오면 자, 제가 카톡방에 상단에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해제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자, 아이디가 거기 아이디가 써 있긴 해요. 선생님. 아이디가 회의 아이디를 입력해라 그러면 298-662-2774를 입력을 합니다. 자, 메모해 주세요. 회의 아이디는 298-662-2774입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하라 그러면 1, 2, 3, 4, 5를 입력하시면 돼요. 1, 2, 3, 4, 5. 자, 되셨을까요? 그리고 선생님 성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기다릴 테니까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 줌에 접속되신 선생님들께서는 나가기 해주셨다가 다시 PC로 줌을 실행해 오십니다. 그럼 제가 승인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폰에 줌이 되어 있으시면 나가게 하시면 되죠. 자, 일단 PC로 다 줌을 접속을 하십니다. PC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PC로 줌을 다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난숙 선생님께서는 스마트폰은 나가게 해주시면 되세요. 나가게 PC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실습을 하려고 해요. 물론 두 개 다 켜놓고 하셔도 실습 가능하긴 하시겠죠. 자, 일단은 접속을 해주십니다. 자, 다른 선생님께서도 스마트폰으로 줌이 접속되어 있다면 걔는 나가게 하시고 PC로 들어오십니다. 자, 제가 1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럼 말씀하십니다. 다 되신 것 같죠, 선생님? 자, 안 되신 선생님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화면이 좀 보이시죠? 이 화면이요.
자, 지금은 이제 얘가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고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강의는 PC를 통해서 보시면서 이 화면을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서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지금부터는 실습을 하시는 거죠. 자, 스마트폰을 다 꺼내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실습을 같이 합니다. 자, 먼저 아까는 PC로 유튜브에 내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걸 배웠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또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스마트폰으로 올릴 수도 있고 PC로도 올릴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유튜브에 접속을 해봅니다. 저는 유튜브 아이콘이 선생님 이렇게 생긴 게 유튜브 아이콘이에요. 자, 얘를 터치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십니다. 유튜브로 접속을 했어요. 보통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부분에 큐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 성함이나 또는 선생님의 별명이나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제가 로그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면 일단은 로그인을 해주셔야겠죠.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추가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계정 추가한다는 게요. 그래서 계정을 추가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일단 로그인이 되셔야 돼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모두 다 보통 다 로그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얘도 하단에 보시게 되면 유튜브의 메뉴가 밑에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유튜브만 봤지 여기 밑에 메뉴가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 수업을 하다 보면 밑에 유튜브에 대한 메뉴가 있는데 이 홈은 항상 유튜브를 접속했을 때 처음에 보여주는 화면이 이 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얘가 업로드하는 아이콘이에요. 아까 우리 스마트폰, PC에서는 이 옆에 비디오 모양이 있었잖아요. 업로드할 때, 영상을 업로드할 때.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하단에 이 플러스 버튼, 얘가 업로드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얘를 터치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숏 동영상 만들기로 들어가서 바로 해서 올릴 수가 있고 보통은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촬영한 영상을 바로 올릴 때는 이 동영상 업로드입니다. 얘로 선택하십니다.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건 숏 동영상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요. 숏 동영상이라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릴스라고 아시죠? 그 짧은 동영상들. 그걸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동영상 업로드를 해도 짧은 숏 동영상으로 그냥 전환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를 누릅니다.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 스마트폰에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갤러리에 있는 영상이죠. 자,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작성한 영상을 하나 올려야겠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쌤 저는 영상 중에 하나를 여기 보면은 몇 초, 몇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3분, 5초, 3분 뭐 이렇게. 얘는 10, 그러니까 여기 뭐 몇 분, 몇 초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위에서 보시면 되겠죠. 저는 선생님 아무거나 짧은 거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얘를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 강아지 아기 때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저는 올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를 올려야겠다. 다음 선택하면 되겠네요. 다음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여기 제목을 쓰라고 나오죠? 그죠? 제목. 이 위에 터치하시고 제목을 쓰면 되겠죠. 자, 이 영상에 맞는 제목을 씁니다. 자, 저는 우리 강아지
후추 이렇게 씁니다. 자, 저희 강아지 이름이 후추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완료를 합니다. 완료. 제목을 썼어요. 그 다음에 설명 추가가 있죠. 이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는 거죠. 저는 간단히 이런 영상을 올렸지만 만약에 제가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영상을 올려서 홍보가 많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 만약에 무슨 토마토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요즘엔 뭐 농촌 뭐 청년들이 많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청년들이 여기에다가 토마토가 어떤 토마토다, 뭐 유기농이다, 뭐 어쩌고 하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설명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설명 추가 해가지고 영상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써주시고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안 써도 그만이니까요. 그다음에 공개 여부도 나오죠. 아까 PC에서 올릴 때처럼 공개 여부가 나옵니다. 자, 여기 터치해 보겠습니다. 공개를 터치하게 되면 자,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 계셔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비공개는 나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공개는 그러니까 즉 비공개는 사용자나 그러니까 보통 나만 볼 때 써요. 근데 내가 선택한 사용자도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는 나만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공개는 내가 링크를 준 사람들 이 영상을 올리는 링크를 준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할 때 그때 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유튜브에 접속된 모든 사람이 검색하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이. 그죠? 그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검색을 해서 보려고 한다면요. 자, 저는 일단 유튜브는 공개가 목적이니까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공개를 하고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자, 얘가 뒤로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의 뒤로 버튼이 얘죠. 오른쪽 여기에 있는 거요. 자, 얘를 눌러도 됩니다. 설정을 하고 그리고 위치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자, 다 됐다고 생각하면 요거 다음 누르시면 돼요. 상단에 다음이 있습니다. 여기 다음을 누릅니다. 자, 다음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봐요. 이 아동용이냐고 아니냐고. 그죠? 자, 아동용은 광고를 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용이 아동용이 아닌 곳에만 광고를 수익 창출을 위해서 나중에 광고를 단다면 여기 광고를 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만 선택하면 되죠.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얘가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가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보관함. 보관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관함을 터치하게 되면 얘가 지금 업로드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완성. 얘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다 되려면 여기가 파란색이 이렇게 다 돌아오면은 100%로 업로드 되겠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업로드 됐네요. 그죠? 업로드 됐고. 자, 그 다음에 왜 동영상에 업로드 됐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께서 오늘의 날씨 위에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올렸는데 다시 홈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홈. 하단에 홈을 다시 누릅니다. 자, 홈 누릅니다. 자, 영상을 저는 오늘의 날씨를 했는데 이번에는 직업의 세계 있죠. 그거나 아니면 여기는 직업의 세계 없어요. 그죠? 이제 착각했어요. 이제 영상을 실습 삼아서 하나 더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플러스 누르시고 동영상 업로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영상 원하는 영상 하시고 다음에 다음 누르고 상단에 그 다음에 또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 쓰셔야 되겠죠. 영상, 숏 동영상 설명 추가 홀수로 올라간 거예요. 제목 터치하셔서 제목 쓰시고
자,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저거 같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셔서 공개 여부 선택하시고, 자, 저는 일부 공개를 해볼까요? 일부 공개. 자, 그 다음에 뒤로 버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자, 또 시청자층 선택하라 그랬죠? 시청자층에서 얘가 아동용인지 아니면 아동용이 아닌지. 저는 아동용 아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뒤로 버튼 눌러서 웬만큼 선택이 됐다면 다음 누르면 되겠죠? 그죠? 자, 밑에 쇼 동영상 업로드. 이거 쇼 동영상이래요. 그죠? 그 1분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 동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함으로 가면 되죠. 보관함. 자, 영상 올리는 거 너무 쉬우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저는 업로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업로드 된 조금 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한 수업을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1시간 반이니까 시간이 업로드하는 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늦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 보니까 태어난 지 5일 만에 한박살. 자,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자, 홈을 한번 다시 누릅니다. 홈을 이렇게 눌러놓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도 내가 올린 영상을 삭제하고 싶다든가 수정하고 싶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 아까처럼 아까 PC에서 한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나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부분 로그인된 나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 채널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그죠? 내 채널이죠? 내 채널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서도 내 채널을 터치해요. 그러면 동영상 관리라고 있습니다. 동영상 관리라고 있어요. 얘도 여기를 터치합니다. 혹시 메뉴가 잘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동영상 관리를 터치합니다. 동영상 관리를 터치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를 봐야겠다. 그러면은 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점점점 보이시죠? 선생님 여기 점점점을 점점점을 터치하면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있죠? 그 메뉴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 이 상단 오른쪽 상단에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아이콘 동그라미를 터치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내 채널이 없고 없으신 선생님 계시나요? 혹시?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요. 자, 내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원하는 영상을 들어 올린 거를 이렇게 확인했어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영상이 나오겠죠? 자, 네, 영상이 나오고 자, X를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으로 영상이 쭉 나와요. 근데 홈 버튼을 눌렀을 때, 홈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나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내가 올린 걸 검색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저기 우리 찾을 때 검색하는 돋보기 모양이죠. 돋보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돋보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의 날씨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터치하고.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하고 하단에 이 검색어란을 이 검색어 하는 메뉴를 여기 터치를 합니다. 제가 오늘의 날씨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 밑으로 보면은 다 오늘의 날씨가 나오는데 보면은 뭐 파워 유튜버들의 그런 계정에 올린 영상이 이렇게 막 뜨죠. 그죠? 그래서 내 거는 어떻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옆에 한번 여기 점점점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상단에 점점점이라고 있죠. 점점 있습니다. 점점점을 눌렀을 때 잠시만요. 점점점을 누르면 필터라고 보이시나요? 필터? 필터를 한번 터치해 보십니다. 자, 필터는 걸러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을 때 필터를 합니다. 자, 그때 업로드 날짜가 있네요. 여기 그죠? 업로드 날짜. 여기를 전체 기간을 터치해 봅니다. 전체 기간을 터치하고 오늘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생님? 오늘. 오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오늘의 날씨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많이 파워 유튜버들이 올랐어요. 그럼 밑으로 쭉 보면 그래도 내게 검색하기가 좀 쉬운데 오늘의 날씨 워낙 많은가 봐요. 자, 그죠? 자, 아니면 제가 위에다가 저는 강쥐라고 아까 썼던 것 같아요. 강쥐. 이렇게요. 강쥐를 선택하고 이제 여기서 근데 강아지도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올린 사람들도 되게 많네요. 자, 여기서 전체 기간을 오늘로 하고 적용을 하고 강제를 선택하면 여기도 여기 있네요. 그쵸 선생님? 오늘 올린 거 제 거 나오잖아요. 자, 오늘 올린 거. 그쵸?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됐을 때 그 노출이 더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럼 아까 다시 한번 연습입니다. 자,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홈에 들어왔을 때 옆에 내 이름 보고 내 이름을 터치. 내 채널로 가서 터치. 자, 복습이에요. 자, 동영상 관리로 갑니다. 동영상 관리 터치. 똑같아요. 그러니까 PC에서 들어가는 거나 지금 스마트폰에서 접속해서 관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요거 점점점. 바로 얘를 삭제하고 싶다. 그리고 점점점. 점점점을 터치. 그리고 삭제. 여기 있죠 밑에. 삭제로 삭제합니다. 삭제. 터치. 삭제합니다. 삭제. 됐죠? 그러면 얘가 삭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올렸던 거. 삭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올리는 거는 플러스고 그리고 수정하는 거는 홈 버튼 눌렀을 때 요 후추라고 써 있는 저처럼 동그라미에서 이 동그라미에서 여기를 선택해서 저는 여기 선생님 계정도 이름 바꿨잖아요. 이거 여기서 계정 관리 여기 터치하셔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별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터치하시면요. 내 채널에서 여기 눌러서 여기 동영상 관리를 들어간다.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점점점에서 삭제, 수정 다 가능하다. 그러면 유튜브는 업로드하고 삭제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그죠? 수정은 뭐 제목 정도 수정하는 거니까 그다지 수정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삭제하는 거.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로 합니다. 뒤로 해서 유튜브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할 게 사진 편집하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앱을 받아서 여기 블러를 이용해가지고 영상 편집을 한다든가 하는 걸 배울 건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받겠습니다. 스냅시드라는 거하고 리무브 빗이라는 거, 이 두 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로 갈게요, 선생님. 자, 이거 다 지워볼까요? 일단 그래야지 처음부터 아시겠죠? 설치 삭제하고 확인. 설치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처음에 들어올 때 조금 환경이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자,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터치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터치하고 이 위에 검색어 안에다가 리무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한글로 쓰세요. 그냥 한글로. 자, 리무브라 그러면 여기 리무브 비즈라고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자, 다시 한번 터치. 자, 그리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열기해서 얘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열기 들어갑니다. 자, 설치된 거는 앱스에 있죠. 자, 앱스에 있는 거를 꾹 눌러서 이 설치된 거를 홈화면에다가 놓으시면은 홈화면에서 언제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이름 그대로 remove,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비지, 백그라운드를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앱은 이제 사진을 지금은 편집하는 건데 사진 편집하는 것 중에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지어서 다른 배경으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증명사진을 만들 때 배경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색, 흰색이나 뭐 다른 색으로 대체할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얘를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기. 자, 사진 편집하는 건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앱으로 사진 편집하기가 쉬우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업로드 이미지 이렇게 나와요. 밑에 여기. 그죠? 자, 얘는 수정할 사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자, 허용을 하겠느냐 이 부분은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촬영한 거를 리무브 빗에서 연결해서 갖다 쓰거나 갤러리에 있는 치킨 사진들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거니까 허용을 다 해줘야겠죠. 허용. 다 허용을 합니다. 자, 그럼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편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터치. 자, 그러면 이 갤러리에 지금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가 여기 나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편집할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아무 사진이나 좋습니다. 자, 가능한 한 인물이 조금 많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내 혼자 찍은 사진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큰가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 이거는 제가 페이스 앱이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이게 사람을 젊게 하거나 늙게 만드는 그런 앱이에요. 자, 이건 저는 그냥 맨 얼굴로 사진 찍었던 거를 이 페이스 앱에서 만들어 본 거예요. 이 페이스 앱이라는 이런 앱이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저같지 않게 만드는 거죠. 더 젊게 또는 더 나이 들게 어린이 얼굴로도 만들 수 있어요. 웃는 얼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맨 얼굴로 찍은 사진을 얘는 페이스 앱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배경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자동으로 배경이 빠져져요. 그죠? 그리고 에디트, 여기 나와 있는데, 에디트가 편집이라는 의미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게 되면, 자, 제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걸 증명사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여기 보면, 컬러라는 곳이 있네요. 그죠? 투명한 게 선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걸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나 흰색 배경을 하고 싶어. 그럼 두 번째 걸 선택하면 이 증명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옆으로 갑니다. 자, 손가락으로 여기를 터치하고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 이 배경을 보라색을 하고 싶어. 보라색. 또는 이렇게 파란색을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사진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경을 빼주는 그런 앱이에요. 깔끔하게. 자, 그리고 위에 왼쪽에 보시게 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오면 컬러가 있죠. 컬러. 컬러를 아무 색이나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색상을 여기 색상 피크가 나타나면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터치합니다. 터치했을 때 이 색이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좀 더 밝은 색을 할까? 이 색을 누르면 이런 색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노란색 배경을 하겠다. 그럼 노란색을 먼저 선택해 놓고 여기서 선택을 원하는 걸 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된 게 이 색깔이겠죠. 오케이 하면 이 색이 원하는 색. 여기 없는 색을 여기서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의 사진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 배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원하는 배경. 아무나 터치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배경이 들어갔죠. 그죠? 다른 것도 한번 터치해볼까요? 자, 아무나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가지도 않은 장소에 간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가을, 숲에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옆으로 보게 되면 이 업로드 백그라운드라고 있네요. 이거는 갤러리에 있는 배경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업로드 백그라운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왼쪽에 이 메뉴입니다.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한번 눌러봅니다. 갤러리 선택하시면 되죠. 물론 바로 찍어서 해도 돼요. 그죠? 갤러리 들어갑니다. 갤러리 들어갔을 때 자, 배경화면은 선생님들께서 내가 찍어놓은 갤러리에서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저는 한번 이런 거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들어갔죠? 바로 보세요. 그럼 여기 가지도 않았는데 간 걸로 배경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리무브 빛이라는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경을 증명사진처럼 만들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얘는 백그라운드 메뉴가 여기 있고 옆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레이즈와 리스토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레이즈는 이게 지울 때 쓴다는 의미죠. 지운다는 의미잖아요. 자, 이레이즈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이레이즈와 리스토어 두 개의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레이즈는 삭제할 때 쓰는 건데 여기 브러쉬가 있잖아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옵셋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손가락의 터치가 조금 감각이 좀 미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옵셋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 감각을 미세하지 않아도 터치하는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를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서 이 오른쪽으로 하면 브러쉬가 굉장히 커지겠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브러쉬가 어때요? 좀 작아지겠죠. 그때 손가락으로 제가 여기에 화면에 지우고 싶은 곳을 지워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여기 옆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면 지워지겠죠. 자, 저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하고 옵셋 조절을 해서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자, 머리 있는 부분도 없앨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터치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레이즈의 기능이죠. 옆에도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옆부분을 이렇게 지워봤어요. 자, 이렇게. 이게 지워졌죠.
그럼 배경이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배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리스토어라는 것은 잘못 지었을 때 살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리스토어 선택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아까 너무 많이 지웠어요. 그럼 손가락으로 다시 이렇게 문질러주면 문질러졌던 부분이 다시 사라지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렇지. 옆으로 더 갈까요? 자,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 그죠? 살아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없애는 게 낫겠죠.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이레이즈해서 자, 이렇게 문질러서 필요 없는 부분은 막 문질러서 없앱니다. 브러쉬와 오프셋을 조절하면서 이제 감각을 한번 선생님들께서 터치하시는데 손가락에 그 감각을 가장 편한 상태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또 페이스 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지워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대충 지우니까 끝까지는 안 지워졌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자, 완성된 걸 얘를 터치를 합니다.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일단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됐어요. 갤러리에. 그리고 여기 보면 쉐어 이미지라고 나와 있는 곳 있죠. 얘는 뭐예요? 링크 모양이잖아요. 링크. 바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어떤 SNS에 인스타나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터치합니다. 자, 터치를 하게 되면 자, 카카오톡도 있고 여러 가지 계정이 있죠. 여기서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카카오톡 우리 많이 쓰니까 카카오톡을 딱 누르면 카카오톡을 누르게 되면 자, 저는 저한테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친구 화면에 상단에 친구 화면에 나 있죠. 나. 저는 여기 유순상 강사라고 일부러 고쳐놨는데 선생님들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저는 터치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나와의 채팅에서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다른 분한테 공유를 시킨다면 바로 공유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뒤로 해서 자, 한번 뒤로 해서 나와보겠습니다. 뒤로 하고 나와봅니다. 자, 갤러리 들어가 봅니다. 자, 갤러리 한번 오늘 만든 게 여기 자동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그죠? 이렇게 자동 저장이 됐어요. 자, 뒤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실습을 또 한번 해보셔야지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디에 있어요? 앱스 화면에 있죠. 앱스 화면은 얘가 주사위 모양의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나는 주사위 화면이 없어. 앱스 화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 화면에서 빈 화면에서 홈 화면에서 위로 쓱 올리면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여기가 앱스 화면이에요. 앱스 화면은 상단에 홈 화면과 구분되는 부분이 이 검색어란이 있는 게 앱스 화면이죠. 여기 검색어란이 있는 곳이 앱스 화면이에요. 여기를 위에 검색어란을 터치하게 되면 오늘 받은 게 보통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리무브 비지 있네요. 그죠? 리무브 비지 터치합니다. 자, 터치하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했던 게 나오니까 요 X를 지우시면 되죠. X를 지웁니다. X를 지우고 자, 새로 한번 선생님들께서 여럿이서 찍은 사진들을 배경을 한번 바꿔보실래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업로드 이미지 터치. 업로드 이미지 터치. 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익히시는 거예요. 자, 갤러리 터치. 갤러리 터치. 자, 여럿이 찍은 사진을 하나 고릅니다. 자, 여럿이 찍은 사진. 저희 강사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여기 보면 이것도 수업해 놓은 건데요. 자, 수업할 때 페이스 그 스마트폰 수업에서 이걸 한 건데 스마트폰 수업에서 이렇게 여럿이 찍은 사진을 아까 제가 페이스 앱이라는 걸로 얼굴을 어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선택해서 이걸 머리도 짧은데 머리를 길게 만들고 얼굴을 어리게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럿이서
찍은 사진도 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배경 빠졌습니다. 자, 수정할 때는 에디트로 들어간다 그랬죠? 에디트 터치. 자, 그리고 자, 블러라고 하는 거죠. 여기 블러는 뭐예요? 배경을 흐리게 만든. 원래 배경이 저희가 이게 책카페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빼지 않고 뒷 배경을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블러 효과죠. 더 흐리게 하겠다. 옆에 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본은 원래 맨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원래. 자, 그런데 밑에서 선생님 밑에 여기 배경들이 있어요. 그죠? 배경들. 이 배경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보지 않은 곳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뭐만 하시면 돼요? 요 저장하기. 저장하기 상단에 바꿨다면, 고쳤다면 저장하기. 저장하기. 조금 더 수정한다 그러면 이레이지 리스토어 눌러서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저장합니다. 저장. 자, 저장했어요. 공유하시려면 얘 선택하고 공유 안 하려면 그냥 벗어나시면 되죠. 요 X를 닫고 벗어납니다. X를 닫고 뒤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갤러리 누르시게 되면 갤러리 저장 안 해가지고 안 나왔나요? 그 밑에 선생님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걔를 한번 누르면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저장 안 해서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배경을 바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증명사진으로 바꾼다든가 할 때 그때 많이 쓰시면 좋아요. 이 리무브 비즈가. 자, 그리고 사진을 간단하게 그렇게 편집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포토샵 같이 진짜 포토샵 같이 앱으로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다시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토어. 스냅시드라는 곳을 앱을 받아서 스냅시드라는 앱을 받아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터치하시고 스냅시드 이렇게 씁니다. 스냅시드. 자, 그러면 여기 스냅시드라고 나와요. 위에 있죠. 나뭇잎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얘를 터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스냅시드 터치 설치. 자, 1억 회 이상 다운로드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사진을 편집하고 보정할 수 있는 약간 포토샵 같은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앱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동영상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우리가 사진도 보정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이런 앱이 보정하는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사용해 본 앱들 중에서는 사진 보정하는 앱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쓸만한 것 같아요. 얘가요. 그래서 이걸 하나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설치가 됐다면 열기 합니다. 자, 이 메뉴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저는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건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메뉴를 해보시면 되세요. 자, 앱은 워낙 좋은 앱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앱을 갖다가 꼼꼼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앱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 유형하게 쓰고 더 좋은 앱이 나오면 검색해서 그 앱을 받아다가 또 터치해서 쓰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앱 스냅시드 앱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만 제가 몇 개만 해보고 알려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메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얘는 항상 보정하려고 하는 사진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아까 리무브 비즈에서도 플러스를 선택했잖아요. 항상 보정하려고 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선택할 때 이게 플러스 버튼으로 보통 나와요. 자, 어느 앱이나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허용을 다 해주셔야겠죠? 얘도 허용합니다. 허용. 자, 그러면 선생님의 갤러리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선생님의 갤러리 중에서 보정하려고 하는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저는
조금 흐린 사진이나 뭐 아니면 아무 사진이나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떤 사진을 선택해볼까요? 자, 아무거나. 제 스마트폰은 제 사진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자,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떤 사진을 선택할까요? 아무거나 한다면서 잘 못 선택하는데요.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디겠냐면 습지공원 있죠. 우리 저 그 광주에 그 태천 쪽으로 가는데요. 습지공원에서 저희 남편이랑 갔을 때 저희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자, 얘를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보통 메뉴들이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죠? 메뉴가 밑에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도구가 진짜 이제 여러 가지 보정할 수 있는 도구죠. 스타일에 대한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메뉴에 대한 옵션이 요 위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클릭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죠. 자, 터치. 이 스타일로 하겠다. 아니면 이걸로 하겠다. 한 번에 보정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걸 고르는 거죠. 우리가 사진 찍었을 때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보정하잖아요. 아니면 사진 찍을 때도 바로 이렇게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저 체크 안 할 겁니다. 선생님들도 하지 마세요. 체크를 하면 되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벗어나고 싶어. 그럼 X로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 맨 앞으로 다시 가서 여기 원본 현재 유지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뒤로 버튼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을 자, 얘를 아니면 X로 그냥 닫아주세요. 이렇게 X로 닫았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스타일은 어떤 건지 아시죠? 바로 한 번에 그냥 보정하는 거고 자, 도구가 이제 진짜 메뉴겠죠. 도구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도구를 누르면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포토샵에서 하는 메뉴들이 여기 보통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 보정, 근데 여기서는 너무 쉬운 게 손으로만 터치하면 자기가 알아서 보정을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죠. 자, 먼저 기본 보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본 보정을 터치합니다. 터치. 그러면 메뉴가 보통 이제 기본 보정에 대한 메뉴가 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이걸로 선택하지 않고 이 스냅시드 메뉴는 손가락을 이 사진에서 위아래, 그러니까 세로로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위아래.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죠? 밝기부터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다시 손가락을 여기다 놓고 위아래 이렇게 하시면 위아래로 하면 이게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파란색 부분이 밝기에다 맞춰 놓으시고 손을 뗍니다. 자, 위아래로 다시요. 손가락을 여기다 터치하고 위아래로 눌렀을 때 지금 이 밝기에 대한 메뉴가 나오죠. 자, 기본 보정하는 메뉴가 나와요. 자, 밝기 선택이 됐으면 손을 뗍니다. 그러면 위에 밝기가 선택되어 있다고 여기 나타나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정을 하려면 밝기를 보정을 하려면 이번엔 손가락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봅니다. 자, 왼쪽 오른쪽으로 그러면 상단에 제가 터치했을 때 위에 여기 보니까 밝기가 표시가 되죠. 여기가. 그죠? 자, 밝기가 어느 정도다 이게 나타나요. 사진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밝기를 오른쪽으로 가면 아주 밝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이게 색상이 너무 밝아가지고 입체감이 없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어둡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죠?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밝기를 합니다. 다음에 밝기 말고 또 다시 위아래로 눌러서 대비도 한번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으로 얘도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으로 대비에 대한 값을 줍니다. 다시 위아래 합니다. 위아래 하셔서 섀도우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섀도우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색깔을 더 넣는 거죠. 왼쪽으로 하면 색깔을 빼는 거죠. 이렇게 흑백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흑백 사진으로 만들려면 섀도우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서 적당하게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위치에다가 손을 띄면 돼요. 그래서 다시 위아래 합니다. 자, 위아래. 자, 분위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분위기. 옆으로, 왼쪽으로. 이게 분위기로 이렇게 넣을 수 있대요. 이렇게. 자, 저는 지금 메뉴를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그냥 막 했지만 사진을 진짜 잘 보정한다면 이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조금씩 조금씩 잘해서 마음에 드는 걸로 맞추시면 되겠죠. 다시 위아래. 하이라이트는 어떤 걸 가볼까요?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한번 해봅니다. 자, 오른쪽, 왼쪽. 사진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다시 위아래. 음영. 음영 들어가 봅니다. 자, 음영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넣고 다시 위아래 따뜻함. 여기다 따뜻함을 넣어주면 따뜻한 분위기가 나오고 왼쪽으로 빼면 차가운 분위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위치에다 놓고 마음에 들면 체크. 마음에 안 들고 그대로 나오겠다. X 누르시면 돼요. 밑에 하단에. 예, X냐, 예, 체크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체크합니다. 도구 다시 들어갑니다. 도구 터치.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냥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원근 왜곡 한번 해볼까요? 원근 왜곡. 자, 원근 왜곡. 나머지는 하나씩 선생님들께서 메뉴 사용하는 방법 아시니까 해보시면 돼요. 자, 원근 왜곡 들어갑니다. 원근 왜곡 터치. 자, 터치했더니 제 위에 화살표가 있죠. 자, 위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또 문질러 볼까요? 위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또 밑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건 어떤 때 하냐면 사진을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사진이 너무 짧게 나왔어요. 다리를 길게 만들기 싶다든가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사람이 짧게 나온 사진을 다리를 길게 똑바로 서 있을 때 길게 나오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사진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다시 돌리면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왜곡 상태죠. 그 밑에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메뉴, 이게 부메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봅니다. 얘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자유 변형이 있고 회전이 있고 있네요. 지금 기울이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회전을 눌러볼까요? 자, 회전을. 자, 회전을 이렇게 터치하고 회전을 하면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사진을.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진도 여기 메뉴를 또 터치하면 여기 색깔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자, 흰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옆에 보세요. 이 부분 메뉴도 선택을 해서 자, 자동으로 보정시키는 거예요. 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실행 취소를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원근 왜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 X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정 안 되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까 고정된 것만 그 상태죠. 도구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자, 도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빈티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빈티지. 자, 잡지도 제거할 수 있고 브러쉬로 다시 칠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건 선생님들께서 시간 날 때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떤 건지. 자, 여기 빈티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티지. 빈티지를 하니까 사진이 이렇게 얘를 선택했더니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사진이 완전히 좀 색상이 달라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체크하시면 되죠. 체크. 안 들면 X. 사진 완전히 달라졌죠? 색상이. 도구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보면 뭐를 선택해 볼까요? 프레임, 비네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여기 비네트가 있습니다. 왼쪽에. 자, 이 얼굴 방향도 바뀔 수 있어요.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비네트 선택을 합니다. 비네트를 선택을 하면 얘는 비네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쪽을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한쪽은 밝게 해주는 거고요. 제가 선생님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위아래 보면 외부 밝기. 메뉴 선택하려면 위아래 한다 그랬죠? 위아래. 자, 위아래 외부 밝기 있네요. 자, 외부 밝기로 이렇게 하면 자, 밝음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치를 놓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아래에서 내부 밝기를 해볼게요. 내부 밝기. 자, 한쪽은 밝게 하고 한쪽은 어둡게 하는 걸 비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쪽을 보통 밝게 하고 바깥쪽을 어둡게 한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서. 그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네트라는 거죠. 만약에 원한다? 체크. 원하지 않는다? X를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었을 때 이 사진을 항상 원본은 변경되지 않아요. 원본은 그대로 있고 지금 만드는 게 하나 더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앱에서 아까 백그라운드 비지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본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의 파일이 보정된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보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그러면 저장하면 사진 4번을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공유하면 아까처럼 그런 SNS에다 바로 올릴 수가 있겠죠. 우리 저장만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자, 그럼 얘가 보정된 사진이 저장이 됐어요. 뒤로 하겠습니다. 뒤로. 갤러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터치 하면 오늘 보정한 사진이 여기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오래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색상이 너무 어둡게 나온 사진이라든가 얼마든지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냅시드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유튜브에서는 사진과 영상을 편집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PC로 포토샵을 좀 더 배워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포토샵 부분이 밤에 수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신청하셔서 이제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니까 웬만큼 배우시면 그것만 배우셔도 기초 중급 정도까지 나가니까 그것만 배우셔도 아마 선생님께서 나중에 GTQ 포토샵 자격증 같은 것도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사다 보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편집하는 거, 앱을 받아서 영상을 간단히 만드는 거, 또는 앱을 파워 디렉트 앱도 있습니다. 파워 디렉트도 있고 또 다른 영상 앱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편집하는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들 어떻게 접속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PC로 접속하시면 되죠. 자, 다음 시간이 저희 종강일에서 그 부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안 나오셨어요. 토요일 날 많이 나오시더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시면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